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홀덤펍에 가보겠습니다. 홀덤펍에 도착해서 맞이한 첫 번째 핸드. 빅블라인드에서 카드를 확인했는데 반갑게도 포켓 에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명이 림프합니다. 그 다음 사람도 콜, 또 콜, 버튼도 콜하고 스몰 블라인드까지 콜합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벌써 5명이 팟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림퍼를 정리하기 위해 파켓 에이스로 10BB까지 강하게 아이솔레이션 합니다. 이 정도면 한두 명만 남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림퍼가 말합니다. 첫 판은 못 죽지. 콜.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칩을 밀어 넣으며 말합니다. 실어드려. 또 콜. 그 다음 사람도 콜. 버튼도 콜. 스몰 블라인드까지 따라오면서 결국 6명이 플랍을 보는 거대한 패밀리 팟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플랍은 277. 분명 저는 포켓 에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7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파켓 듀스로 풀하우스를 맞췄을 것 같고 체크를 해도 불안하고 배팅을 해도 6명 중 절반은 따라올 것 같습니다. 분명 프리플랍 최고 핸드를 받았고 무려 10BB까지 강하게 레이즈했는데 왜 홀덤펍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림프와 콜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존의 GTO 레인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 홀덤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석 밖의 플레이를 솔버에 직접 반영해 보겠습니다. 기본 GTO 레인지에 홀덤퍼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반영하면 어떤 핸드는 사라지고 어떤 핸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는지 홀덤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형 GTO 레인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1교시 상대 성향에 따른 올인 대처법.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상대 성향에 따른 올인 대처법입니다.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인 테이블이고 평균 스택은 약 35BB입니다. 하이잭에서 2BB로 오픈했고 평균보다 여유있는 50BB의 스택을 가진 히어로가 버튼에서 콜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폴드, 그런데 빅 블라인드가 16.5BB를 냅다 올인합니다. 하이잭은 폴드했고 이제 히어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핸드 하나의 정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버튼이 하이잭 오픈을 상대로 콜했던 전체 레인지 중 얼마를 콜하고 얼마를 폴드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빅 블라인드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인한 블라인드가 특별한 약점 없이 균형적으로 플레이하는 GTO 플레이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버튼은 전체 레인지의 41.4%로 콜하고 58.6%로 폴드합니다. 이것이 균형적인 플레이어의 올인을 상대로 한 버튼의 기본 대응입니다. 이번에는 빅블라인드를 공격적인 루즈 앤 어그레시브 플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레그는 일반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핸드로 팟을 공격하고 프리플랍에서도 더 넓은 레인지로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그러자 버튼의 콜 비율은 41.4%에서 43%로 증가하고 폴드 비율은 58.6%에서 57%로 감소합니다. 차이는 1.6%포인트로 매우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상대가 보다 더 넓은 레인지로 올인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겁을 먹고 더 많이 폴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상대의 넓어진 공격 범위에 맞춰 방어 범위 또한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소위 말하는 PC라면 어떨까요? 상대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핸드로도 올인할 것 같으니 오히려 더 넓게 받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PC를 상대로 버튼은 36.7%만 콜하고 63.3%를 폴드합니다. 균형적인 상대와 비교하면 콜 비율이 4.8%포인트나 감소합니다. 에이스10 수딕과 같은 핸드도 폴드해버리죠. 여기서 PC의 올인 레인지를 추측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가진 포스트 플랍 실력 우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네그라뉴는 자신의 저서 파워 홀덤 스트레이지 50-51페이지에서 초보 플레이어에게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합니다. 공격적인 프리플랍 전략을 사용하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플레이어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플랍을 보게 만들 수 있고 포스트 플랍에서의 운영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실력이 부족한 플레이어는 본인보다 잘하는 플레이어를 상대로 프리플랍에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여 포스트 플랍 시작 시 SPR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며 그중 프리플랍 올인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칩을 프리플랍에 미리 넣어버리면 플랍 이후에 복잡한 의사결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두 핸드의 단순한 확률 싸움입니다. 잘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포지션의 이점도, 보드에 따른 레인지 운영도, 배팅 사이즈를 조절하는 능력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PC를 상대로는 무조건 콜 레인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있는 핸드들을 더 폴드하고 우리가 더 큰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다음 상황을 기다리는
전략이 선호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상황에서 히어로는 균형적인 상대에게는 전체 레인지의 41.5%로 콜합니다. 과도하게 공격적인 레그 상대로는 43.1%까지 콜 범위를 넓힙니다. 반대로 PC를 상대로는 콜 비율이 36.7%까지 감소합니다. 상대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넓게 받아주는 것이 익스플로잇은 아닙니다. 공격적인 상대에게는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도록 방어 레인지를 넓히고, 나보다 포스트 플랍 실력이 부족한 상대에게는 굳이 프리플랍에서 단순한 확률 싸움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상대의 성향에 따라 내가 가진 우위를 가장 크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익스플로잇입니다. 이 교시 어그레션은 어그레션으로 상대한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펍에서 자주 마주치는 매우 루즈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상황은 9인 테이블 유효 스택 50BB로 가정하겠습니다. 버튼이 오픈했고 히어로가 빅블라인드에서 콜합니다. 플랍은 8, 6, 2 레인보우. 블라인드가 체크하자 버튼은 약 6BB의 팟에 79%가 해당하는 큰 사이즈로 베팅합니다. 먼저 버튼이 균형 잡힌 플레이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플랍에서 버튼은 전체 레인지의 57.3%로 컨티뉴에이션 벳을 사용합니다. 강한 핸드뿐만 아니라 일부 블러프까지 함께 베팅하지만 남은 42.7%는 책백하며 베팅 레인지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이처럼 균형적으로 구성된 베팅을 상대로 빅블라인드는 전체 레인지의 9.7%로 체크레이즈, 42%로 콜, 48%로 폴드합니다. 전체 레인지의 약 절반은 방어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버튼을 매우 루즈하고 공격적인 매니악 플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매니악 플레이어는 이 플랍에서 전체 레인지의 70%로 컨티뉴에이션 벳을 사용합니다. 균형적인 플레이어의 57.3%보다 무려 13% 높은 빈도입니다. 즉 강한 핸드만 더 많이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카드와 약한 백도어처럼 책백에도 이상하지 않은 핸드까지 훨씬 넓게 베팅 레인지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버튼의 베팅 레인지가 넓어지자 빅블라인드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책레이즈 비율은 9.7%에서 14.2%까지 증가합니다. 4.5%포인트의 변화이며 기존 체크레이즈 빈도와 비교하면 약 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크레이즈 사이즈 역시 11.3BB에서 12.1BB로 소폭 커집니다. 반면 콜 비율과 폴드 비율은 소폭 감소합니다. 전체 방어 빈도는 51.9%에서 53.6%로 조금 늘어났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콜과 폴드 일부가 체크레이즈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격적인 상대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러프가 많을 테니까 조금 더 넓게 콜하면서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솔버의 대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더 공격적입니다. 상대의 배팅 레인지가 지나치게 넓다면 그 안에는 강한 핸드 이외에도 아무것도 맞지 않은 오버카드와 약한 백도어, 레이즈를 맞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핸드까지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속 콜만 해준다면 상대는 자신의 약한 핸드로도 에쿼트를 계속 실현할 수 있고 다음 스트리트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블러프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크레이즈를 사용하면 상대의 약한 배팅을 즉시 폴드시킬 수 있고 오버카드와 확률 낮은 백도어가 가진 에쿼트까지 미리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상대로는 강한 메이드 핸드뿐만 아니라 일부 8x 원페어와 97, 75, 54와 같은 스트레이트 가능성을 가진 핸드, 그리고 적절한 백도어를 가진 핸드까지 체크레이즈에 더 적극적으로 포함됩니다. 강한 핸드로는 상대의 넓은 배팅 레인지에서 더 많은 밸류를 받아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핸드로는 상대의 넓은 레인지 중 체크레이즈에 대응하기 어려운 약한 핸드를 폴드시켜 팟과 에쿼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GTO 위자드가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그레션에는 어그레션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공격적인 상대를 만날 때마다 아무 핸드로나 감정적으로 레이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다운 가치가 있는 경계 핸드는 여전히 콜에 남겨두고 에쿼트와 백도어가 부족한 핸드는 여전히 폴드합니다. 다만 상대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핸드로 배팅한다면 우리 역시 적절한 밸류 핸드와 블러프 후보를 체크레이즈에 추가해 그 과도한 공격에 직접 대가를 물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균형적인 상대에게는 9.7%로 체크레이즈 했지만 매우 루즈하고 공격적인 상대에게는 14.2%까지 체크레이즈를 늘립니다. 콜만 하며 상대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지나치게 넓게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맞받아치는 것, 이것이 실제로 GTO 위자드가 제시하는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GTO 위자드 측 자료를 인용하며 이번 2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코피로도 유명한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NBA와 KBL은 다른 종목이다. 국내 홀덤펍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카드와 같은 족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텍사스 홀덤과 국내 홀덤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게임은 때로는 전혀 다른 종목처럼 플레이됩니다. 여기는 교과서 속 텍사스 홀덤이 아니라 실전의 스파이시 코리안 홀덤입니다. 그렇다고 정석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석을 정확히 이해한 뒤 상대가 어디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 불균형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바꾸자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하든 우리는 그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결국 가장 수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매운 김치포커를 상대하기 위한 GTO 기반의 실전 운영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홀덤펍에도 재미있고 독특한 빌런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오늘 다루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은 댓글을 참고하여 추후 3교시와 4교시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